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정리해 놓은 저희 그래픽부터 보고 좀 이야기 시작할까요? 머리 발언이 있었고 파업, 이거는 이제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토대로 정부 입장을 좀 정리해달라. 아까 그 근로시간 관련한 그 권고안 그 얘기입니다. 정부안을 좀 정리하자. 그리고 요 이야기는 건강보험 개혁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 거는 혈세 낭비하는 포퓰리즘, 이게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이런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자, 오늘 나온 발언 중에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최근에 있었던 아무래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과거 정부는 사실 민노총에 계속 무릎 꿇고 그냥 끌려다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과거 그 민노총 기득권과 제대로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한판 승부죠. 그런데 국민들이 결국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지난 십수년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의 좀 대통령의 그 법과 원칙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게 되나, 그리고 앞으로 노조의 그 어떤 불법 행위 같은 거는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하고, 대신에 지금 화물연대 여태까지 안에 내부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내년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단호할 땐 단호하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될 때는 해야 한다, 이런 좀 예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좀 의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단호하게만 하는 것 같은데. 단호하게만 한다. 네, 소통은 별로 없어요. 그 법인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세금은 이제 그 조세 소유에서 의결을 해서 법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국회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 그게 행정 집행 관련된 거는 대통령께서 지키면 돼요. 근데 입법 관련된 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 공약이라고 너무 밀어붙이기. 화물연대도 밀어붙이니까 된다. 국회도 야당도 밀어붙이면 된다. 그 착각입니다. 저는 법인세 관련 또 예산 관련된 거는 국회에 좀 맡겨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그 말씀하시면 대선 불복이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날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15일까지라고 했죠. 협상 근데 뭐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합니다. 3일로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 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 윤심 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거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감세다. 마치 흥부전에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네, 흥부전까지 소환이 됐고, 자, 대통령도 오늘 관련 발언이 있었죠. 법인세 인하 협력을 좀 부탁한다는 발언이 오늘 있었고, 조금 전에 법인세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아니 이게 협상이 이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좀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여당 입장에서? 사실은 예산안은 늘 여야가 마지막에 다 합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충분히 합의를. 왜냐하면 이게 감액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또 의원님들의 모든 지역구 사업 중에 그 지자체에서 미처 못 넣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 쪽지 계속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쪽지지만 사실은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지역 사업들이 있고요. 정말 지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의원들을 통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정말 그야말로 한 2달 동안 가히 필사적으로 어필을 해서 그나마 몇십억, 몇백억씩 받아내는 그런 사업인데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다 무용지물, 그냥 딱 하나 때문에, 법인세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너무 여기에 가치를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맡겨달라 이러는데 좀 맡겨줬을 때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국회의장이 그래도 재무 전문가고
그 기재부 출신 아닙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율을 현재 25%에서 좀 3% 내리고 이걸 2년 유예하자라고 중재안을 냈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법인세를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민주당은 지금 법인세를 가지고 또 부자와 빈자,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5년 내내 부자 때려잡기 한다고 부동산 정책 펼치다가 결국은 쫄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힘든 건 부자가 아니었고 서민들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게 지금 뭐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 그러는데요. 오늘 그 수치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그 지금 대기업들을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 안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지금 그 법인세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산업 경우에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는 한 7.5%가 높아요.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힘든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일자리나 뭐 이런 지금 경제 이 난국들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기댈 때는 기업 투자뿐이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 정치권에서 거기에 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지금 좀 인하를 하자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딱 갈라치기를 해서 초부자 감세 또 이렇게 이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기업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끔 이 부분만큼은 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충분히 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만 합의가 되면 내년 예산은 무사히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도 김종민 의원님한테 들어보니까 이미 답정너예요. 우린 수정안으로 간다. 이번에는 그냥 소위 합의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갑한가. 그리고 이 무소불위의 다수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가. 요즘은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열심히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이게 결국은 큰 벽 앞에 민주당이라는 이 거대 야당의 벽 앞에 그냥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김종민 의원님이 합리적인 의원님이라고 우리 뭐 정편이 나 있는데 좀 민주당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이라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야당의 주장,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과표 3천억 이상의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상 기업이 우리나라 법인이 90만 개거든요. 90만 개 중에 0.01%,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 103개 정도 기업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초거대 기업이죠. 대한민국 기업 중에 최상위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복합 경제 위기라고 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금 그래서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버티기 어려운 거는 이 초부자 거대 기업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영세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금리입니다. 지금 계속 그 미국 달러화 때문에 고달러 고금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당장 우리 일반 서민들 또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자가 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정말 제일 바닥에 있는 분들은 뭐 금리 바우처라도 해서 좀 지원을 해주자. 근데 금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만 안 올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금리를 왜 이거 올려야 되냐면 너무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물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리가 있는 거죠. 이 거시경제 관리에서 필요한 조치긴 한데 그러면 잠깐 보세요. 감세를 해준다는 건 뭡니까?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돈을 걷는 게 아니라 돈을 푸는 거잖아요. 덜 걷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덜 걷어들이게 된다는 건데 일반 서민들한테는 똑같이 금리 해갖고 다 걷어들이면서 초거대 기업한테는 돈을 덜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부 정책으로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이 비슷한 안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하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 때, 이런 경제 위기 때 돈을 걷어들여야 될 때, 그러니까 양적으로 이걸 흡수해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걸 많이 걷어들이고 좀 어려운 걸 좀 적게 걷어들이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하는 정책들이 다 이 초거대 기업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다라고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조정안을 좀 내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예요. 이 민주당의 얘기도. 그래서 야, 뭐 투자나 활성화, 그거 좋죠. 투자 활성화 좋은데 이 방법 말고, 이 금리로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들만 돈을 풀어준다,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타협안을 가지고, 좀 양보안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오후 2시에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합의안이 나오진 않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게 나왔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부터 좀 먼저 이야기하자, 이런 입장도 냈네요. 만약에 협상이 끝내 안 된다, 민주당 지금 감세안 거의 다 성한 단계라면서요. 그거 진짜 올리실 거예요? 15일에? 끝까지 협상을 해봐야죠. 일단 협상이 먼저인데. 네. 근데 시트 작업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작업은 다 돼 있어요. 네. 감세안 자체는 다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여당과 끝까지 최종적으로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모양이 좀 그런 게, 15일 본회의에 정말로 정부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올라가서 심지어 표결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면. 물론 정치는 알 수 없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걸 이제 표결까지 가겠다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역대의 국회에 이런 일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예산만큼은 결국 여야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도 하고, 또 어떤 정부든지 간에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우리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국정 주요 정책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림을 하겠다. 그럼 정말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건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순간 가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정부 안과 편성권과 또 우리 시민권이 존중받아서 이게 합의 처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통상 국회에 올라가면 수정안부터 먼저 올라갑니다. 민주당이 소위 말하면 증액한 건 다 빼고 무조건 감세한 것만. 이 감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본인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원하는 예산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예산들은 지금 삭감을 했어요. 이거 삭감한 거, 이거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투표하면 당연히 민주당 승리죠. 그러면은 그 수정안으로 통과가 돼버리지 정부안을 다시 표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는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았지만 실권은 민주당이 잡고 있는 겁니다. 실권은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저는 대표한테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는 안에서 뭐 파열음도 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해임 건의안 딱 줄 세우니까 한 명도 이탈 없이 다 그대로 따르잖아요, 명령을. 사상 검증에 완전히 다 이재명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저 굉장히 놀랐는데, 여하튼 이렇게 정말 뭐 윤석열 정부 발목 잡는 거 발목 꺾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 종국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 한번 안 해보다가 갑자기 당대표 되고 사법 리스크 아는 이 당대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치가 이 회계망측한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이 마지막 되면 정말 저희 문거로 잠그고는 서로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면 뭔가 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통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지금 이상스럽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비합리적인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재명 갑자기 지금 막 검찰로부터 그 목줄을 재워오니까 지금 그 방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인세에 대해서는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초부자 감세, 이 단어 자체가 안 맞아요. 무슨 초부자 감세입니까? 0.01%라 그러지만 그 배당액들이, 우리가 보통 배당을 하면은 감세간 배당액이 뭐 부자들 이재용이가 다 가져갈 거다 이러는데, 최근에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사를 보면 100억을 배당할 경우에 이재용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다 가져가는 게 10.5%입니다. 10.5%고 일반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액 주주자들이 가져가는 것,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것들이 훨씬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배당액에 대한 또 세금도 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소 중견기업하고 지금 우리 대기업은 이 세율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누진 적용을 합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법인세를 그러니까 잘 살수록 클수록 더 많이 때리는 거. 돈을 많이 아까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영업이익을 많이 낼수록 이렇게 세금을 많이 누진 적용을 하는 나라가 지금 코스타리카하고 한국뿐입니다. 두 나라뿐이에요. 전 세계 선진국은 단일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이참에 좀 더 전향적으로 아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과 DJ 대통령도 22% 하셨어요.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만 이렇게 25%로 올리고 기업들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세계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도 유치하고 또 우리도 해외 나가는 거 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민주당도 한번 정말 따뜻한 품으로 같이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주장하는 거 한 번쯤은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좀 들어주십시오. 따뜻한 품으로. 따뜻한. 그 법인세가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법인세가 기업의 이동을 촉진한다. 그거는 학자들이 여러 번 논쟁했는데 답이 정확하게 그렇게 결론이 안 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활성화하는 건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시장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거리가 있으면 법인세 3% 높다고 투자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그거는 자꾸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 초부자 감세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논리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무슨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반대한다. 그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탄 정당 그리고 발목 잡기 정당 이거를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전 동의해요. 또 민주당에 그런 충고를 해주는 건 고마운데 모든 걸 다 그걸로 갖다 붙이. 아니 해임 동의안 찬성한 게 그게 어떻게 방탄입니까? 해임 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스스로 했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민주당이 야당이 하도 답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해라. 근데 또 안 듣잖아요, 말을. 그리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서 대통령이 건의를 안 들으면 끝이에요. 이건 우리 당의 권한이, 그러니까 국회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법은 국회가 결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입법도 대통령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정권 잡았다고 입법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 다수 의석이 기본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수 일정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대통령 의견도 존중해주죠. 같이 서로 존중해줘야지 입법은 국회 다수당 의견 존중해주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해임 건의했는데 해임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떡합니까? 국회 권한을 가지고 해야지 해임 건의 안 한다고 우리가 용산 가서 농성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건 국민 앞에 책임지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입법에 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막 욕심을 내고 끝까지 막 여당을 막 압박하고 이거 정말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다른 거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걸 가지고 여당을 압박을 하던 여당을 줄세우던 하는 건 좋은데 이 입법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된다. 아니 도대체 이래가 국회를 이렇게 멈춰서 그냥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래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법은 합리적으로 토의되고 논의되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원하는 거는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국회가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보십시오. 이것도 정부가 편성권이 있는데 국회가 마음대로 니네 편성 짜온 거 우리 못 해주겠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힘 자랑만 하면 뭐 누군가가 얼마 전에 근육이 터진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힘 자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계속해서 정부는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은요. 아니 갑자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여야라는 게 약속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그 당시에 정부 우리 여당의 입장은 먼저 강제 수사권이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경찰 특수본에서 하고 미진하면 검찰이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국조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입장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예산하고 같이 걸면서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예산안 끝나고 국조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마시켜가면서 설득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라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갑자기 예산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 해임 건의안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사실은 당내에서 그 봐라 민주당 믿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하는 의원님들한테 지금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을 이렇게 깨고까지 굳이 나와야 할 민주당 왜 이런가 묻다 보면 결국은 아 이재명 대표구나. 이재명 네. 대표는 지금 방탄에 집중하는구나라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가는 것이 아니, 한마디만 비합리적인 민주당의 그 제가 행태 때문에 그래요. 그 방탄정당은 이제 저쪽의 전략이고요. 제가 한마디만 좀 조언 겸해서 부탁을 좀 드리는데 입법과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무슨 고집을 부리거나 민주당이 욕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법안은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서 그 의견을 따라라. 이게 헌법의 명령이에요. 헌법을 따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국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다수당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야당하고 대화를 해서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 그 좌사전 이런 데도 보면 대통령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7, 80%의 시간을 반대당하고 밥 먹고 설득 안 하고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헌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서관들 시켜서 또는 뭐 여당에다가 그냥 오다 내려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통령이 정하고 싶은 입법이 있으면 야당과 대화해. 야당 의원들, 상임위원장들 또는 원내대표 또는 개별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러면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풀린다. 그러면 방송 와서 항의도 하고 민주당 뭐라고 공격도 해도 돼요. 이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 공격하니까 국회 니들 따라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게 맞아요. 대통령은 끊임없이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특히 더 야당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텐데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비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대표가 지금 검찰의 소환을 곧 예측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곧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당대표를 뭐 만나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검찰에 또 다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괜히 상관이 핑계 내지 있죠. 마시고.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죠.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원내대표는 왜 안 만납니까? 그럼? 그래서 아니 원내대표 당대표도 안 만나고 원내대표 만나보세요.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왜 패싱하냐 이래서 그러니까 저건 핑계입니다, 굉장히 핑계. 아니 핑계가 아니고 굉장히 입장이 곤란할 텐데 그건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나든 안 만나든 민주당은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약속 같은 거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었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나니까 이거는 뒤통수 치기 뭐 정말 아픕니다. 요새 매일 맞고 아니, 우리 저 막갑하시긴데. 앵커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빨리 그만하고 딴 주제로 넘어갑시다. 네, 딴 주제로 넘어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니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저는 아파요. 정말 온 머리가 다 아파요. 뒤통수만 아픈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실 겁니다. 정말 힘드네요. 매일매일. 자, 국정조사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역시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그냥 책임 뒤집어 씌우기라든지 이런 프레이밍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유가족들 중 희생자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떻게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공문을 발송할 테니
최근의 막말들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면담에 응하셔서 그 입장을 우리 유가족들에게 직접 전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회에 국정조사 관련한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야 3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회견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분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호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야 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까지 여당 의원들 빨리 복귀해라, 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그냥 우리끼리 시작한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같이 하는 게 좋긴 하잖아요.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같이 해야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사표를 수리를 아직 안 하셨잖아요. 사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으신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모레 그 예산 협상 관련해서 뭔가 물꼬가 터지면 또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벌써 흘러가고 있거든요. 45일 잡아놨는데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유가족들 한숨은 계속 높아집니다. 오늘 유가족들 회견 과정에서 면담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국조특위 위원들하고 유가족들 만나는 자리도 있었는데 사전 합의 없이 일방 통보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식 면담 또 요청했는데 거듭. 저는 지금 이제 사임계를 제출해서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만 정말 풀리면 같이 하면 좋죠. 같이 하고 같이 목소리 듣고 또 해야 될 일 있으면 같이 하고 또 질탈 책임져야 될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처벌할 일 있으면 처벌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면담 요청하면 저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안 풀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면담 요청 아마 오늘은 갑자기 왔는데 막 사임계 제출하고 사실 의원들이 지금 또 15일까지 예산안이 이게 펜딩이 돼서 또 지역구 가고 막 이러셔서 갑작스럽게 저렇게 하면은 또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설사 국조위원들 아니더라도 저는 또 만나서 얘기는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도부는 한 차례 면담을 한 네, 바가 네. 있기도 예, 하죠. 자, 장제원 의원은 근데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아까 당내 반대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도 해줬는데라는 평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말이 나와요. 겉멋 패션 정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김기현 의원은 현금 주고 부도움 받은 꼴이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조금 방향이 좀 다르네요. 국정조사는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합의 이것도 결국 해줬더니 뒤통수다. 이게 당내의 다수 여론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하고 몇몇 의원들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게 국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원칙을 세우지 않았느냐. 원래 그 경찰 특수본 그다음 검찰 조사하면서 국조를 하자라고 했는 그 원칙대로 갑시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맞디라듯이 예산안을 해주는 조건으로 국조를 한다. 이런 거는 정치에 옳지 않다. 이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조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국조의 시기가 또 조건이 예산안 통과 후 국조다. 안 지키면 어떡할래? 그때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민주당이 만약 이거 안 지키고 또 먹튀 형식을 하면 어떡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내니까요. 왜냐하면 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문책을 법적, 정치적, 도의적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처벌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지 왜 중간에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아까 뭐 검역 패션 정치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 민주당이 이런 걸 한두 번 당했느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좀 앞으로는 민주당하고 협의를 하고 이럴 때도 좀 속내도 좀 알고 철저하게 전략을 좀 세워서 잘 하라. 매일 두들겨 맞고 뒤통수 맞고 그렇게 당하지 말고 이제 그런 뜻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불신하지 저는 좀 않도록. 답답한 게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 잡고 나서 민주당하고 뭘 합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딱 하나 한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 한다는 거. 이거 하나 해놓고 이것도 하지 말자고 당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양반들 생각은 야당하고 같이 정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야당을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발목 잡기 정당, 이거 뭐 몰아가지고 나중에 총선 때 뭔가 다수당의 폭주 때문에 일 못했다. 만세 부르는 거. 딱 이 전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하고 합의해서 뭐 일을 하게 되면 국회가 뭐 일을 하나 보다. 그러면 나중에 총선 때 발목 잡기 했다. 이거 얘기할 거리가 궁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다 총선 전략으로 저는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답답 총선 많이 남았어요. 아직 1년 더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국정 운영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또는 어떤 뭐 정적을 대하듯이 아니 어떻게 국정조사 합의한 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뭐 주고받고 할 일이에요. 그게 이 지금 158명의 무고한 그 생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자는 게 그게 어떻게 거래를 할 일입니까? 그게 그건 여당이 오히려 책임지고 먼저 나서서 했어야 될 일이죠. 정부 여당이. 저는 이걸 가지고 왜 거래를 잘못했니, 했니, 안 했니, 손해니, 현금이니, 어금이니 이런 말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MRI 좀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아이고 참. MRI를 찍어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예? 민주당은 이겁니다. 사실 12월 2일까지 예산은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조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기를 얘기를 한 거죠. 원칙을 세워놓은 겁니다.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벌을 하자는 원칙과 그다음에 국조는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예산은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 국조 얘기를 하면서 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딜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니네 예산안 이거 하려면은 국조하자. 사실은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참사를 정쟁화하고 이용하는 걸 제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번에 민주당은 뭐 속내는 어떤지는 정확하게 저는 뭐 MRI 아직 뭐 결과는 정확하게 판독기는 못 읽겠지만 어떤 속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안과 국조를 같이 엮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면 돼요. 예산안 처리하고 그다음 국조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75일 하고 만약 연장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와서 또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전국이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아니 뭘 도대체 정상적으로 조금만 갈라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걸고 또 큰 돌을 갖다 놓고 안 되면 바위를 떨어뜨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중간중간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 이재명 관련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금 측근들이 구속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불안한 겁니다. 잠이 안 온대잖아요. 불안해서 지금. 그러니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전 좀 정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정상적으로. 말을 자꾸 지어내시는 것 같아. 아. 예산은 예산이고요. 국조는 국조입니다. 아니, 그냥 저희도 각자 그래요. 길을 가면 돼요. 네. 네. 약속을 했으면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이미 넘었어요. 어제 KBS가 유동규 본부장 단독 인터뷰도 해서 그 내용도 좀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의원님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다음에 별로 할 하겠습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 사법 관련된 얘기는요.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중계 방송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검찰하고 법원에 맡겨야 됩니다. 거기가 제일 잘 아는데 그 코끼리 뒷다리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다 저게 코끼리다 이 싸움을 왜 합니까? 뭐가 코끼리인지는 법원에서 판결하고 그 결과 가지고 그때 가서 판단하면 돼요. 그 자꾸 왜 이렇게 방송이나 토론하는 데서 내용도 모르면서 뭐 누가 이런 폭로했다, 뭐 이런 사실이 나왔다. 그 전체 중에 정말 조그마한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핵심 관계자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전해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렇죠. 판단은 계속 법원에서 있는 거고. 들으면 돼요. 거기 법원에서 알아서 자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네, 나아가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내는 건 검찰의 숙제예요. 계속 말만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종민,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